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강성결 문학TV 제58화는 노출증과 바바리맨, 병강세전 네 번째 시간인데요. 여기는 이제 그 노출증 환자, 바바리맨이죠. 음, 제주지검장 사건. 바바리맨 중에는 그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있습니다. 내보이는 범죄, 내보이는 것도 범죄입니다. 바바리맨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게 된 그 이유, 제주지검장 사건, 그리고 노출증이란 뭔가, 남성과 여성의 노출증의 차이, 또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위 중에 범죄가 되는 노출증이 있습니다. 내보이는 범죄인데요. 병강세전에서처럼 들여다보는 사람이 있으면 내보이는 사람도 있다는 뜻인데요. 상대방 동의 없이 보는 것도 죄지만은 내보이는 것도 범죄가 됩니다. 도시증, 몰래 훔쳐보는 거, 관음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능동적이라면 노출증은 수동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관음증, 여기는 노출증이죠. 바바리맨이라는 말 뭐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트렌치 코트, 특히 버버리 제품의 이 코트를 입은 채 속에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나체의 남성이 이제 가리키는데요. 여기서 트렌치 코트라고 하는 것은 1차 세계대전 당시 참호 트렌치 안에서 비를 피하던 병사들을 위해서 만든 방수 기능 있는 레인코트를 말합니다. 버버리라고 하는 것은 이 코트는 1850년 영국에서 토마스 버버리에 의해서 설립된 패션하우스인데 가볍고 방수가 잘 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 얼굴을 선글라스와 마스크, 헬멧, 방독면으로 가리는데요. 바바리맨 이야기입니다. 또 어떨 때는 평범한 옷을 입고 성기만 노출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걸 보면 대부분의 여학생들이 기겁하며 도망을 치는데 반면에 성기 사진을 찍어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여학생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바바리맨을 잡아서 경찰에 넘긴 여고생도 있는데요. 여기는 여고인 줄 알고 찾아갔다가 남고생들에게 붙잡힌 바바리맨의 그 모습입니다. 제주지검장 사건인데요. 2014년 8월 10일 오후 11시 58분 자정 무렵이죠. 제주시도 이도 이동 여자고등학교 인근 도로변에서 한 마취 상태의 남성이 길거리에서 성기를 꺼내서 음란 행위를 했는데 이걸 목격한 여고생이 신고를 하자 경찰이 출동하여 도주하려던 용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는데 신고한 후 45분이 걸렸습니다. 용의자는 처음에 동생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댔는데요. 우리나라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처벌하는 법이 없다고 그래요. 미국은 있는데. 목격자 A양이 녹색 티와 하얀 바지, 머리가 벗겨진 것을 보니 비슷하다. 이렇게 진술함으로써 용의자는 체포되기 이릅니다. 용의자는 산책 중 힘들어서 식당 앞 테이블에 앉아 있었으며 다른 남성이 자리에서 일어나 사라졌다. 거짓 진술했는데 그러면서 나는 누명을 쓴 거라고 하면서 공연 음란 행위를 부정했습니다. 경찰은 그 사람을 유치장에서 하룻밤 지내게 한 뒤에 석방하고 말았는데 다음날 운전기사가 담당 형사를 찾아가서 항의를 하는데 결국 경찰의 모욕죄로 되자 이 사람 하는 말이 나와 체포됐다가 풀려난 인물은 검찰 공무원이다. 이렇게 진술을 하자 경찰이 인터넷 검색을 해보자 바로 용의자가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 K씨, 당시 52세였음을 확인하게 이릅니다. 자, 경찰은 현장 주변의 폐쇄회로 TV 영상을 확보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는데요. 그 결과 CCTV 속 인물이 주검장과 동일 인물임을 밝혀졌습니다. 그는 약 20분간 5차례 음란 행위를 했는데 한 손에 휴대전화를 들고 다른 손으로는 바지 지퍼를 여는 장면. 이것이 육안으로도 뚜렷이 식별할 수 있을 정도였고 다른 남성은 전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8월 15일 사건 3일 후에 경찰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게 이르는데요. 자, 이로써 K지검장은 이건 6일 만인 18일 법무부에 사표를 제출하고 사표는 곧바로 수리가 되고 면직 처분이 됩니다. 검찰은 K씨가 성소성 장애 상태라고 발표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성도착증과 같은 의미지만 대중에게 덜 알려진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충격을 완화시키려는 검찰의 의도였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또 검찰은 재범 위험성이 없으며 목격자와 가족이 선처를 바라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광주고검 검찰심의위원회 의견을 수용해서 6개월 이상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해서 기소유예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K지검장은 이듬해 변호사로 개업을 했으며 2016년에는 카지노 고객 성매매아선 혐의로 구속된 여행사 대표의 변호를 맡으면서 이때 변호한 내용 중에 2년 전 본인도 피고인과 다르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미래를 위해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변호를 하기에 이릅니다. 검찰 발표한 사표 수리 문제점인데요. 공무원이 사의 표명을 했더라도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직위를 유지해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사전에 사표 수리가 되면 연금 수령을 받습니다. 당시 지검장의 경우 약 400만 원 이상 연금을 받았는데요. 또 변호사 개업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전 검찰청 사건은 사표 수리를 미루면서 온갖 굴욕을 다 안겼던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 지검장 사건과 다른 그때는 혼외자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이 혼외자 사건은 법적 처벌이 없는 사생활이었던 데 비해서 K지검장은 5차례나 음란 행위를 벌였고 현행범이었으며 또 경찰 수사 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에서는 피치 속도로 사표 수리를 단행했고 이때 청와대도 침묵을 지켰습니다. 또 비합리적인 동정 여론이 인터넷에 올라오는데요. 검사장 정도 되는 사람이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10,000원짜리 베이비 로션에 의지해서 혼자서 해결하려고 했다. 또 성적 욕구를 자유행위로 해결한 청백리인데 재수없게 걸렸다. 이런 동정 여론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는 홍익대학교에 자유행위를 연상케 하는 조각상이 세워져서 논란이 됐었는데요. 자, 문제는 사적 공간 안에서 해야 할 행위를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했다는 데 문제가 있고, 만약에 그런 동정 여론의 논리라면 모든 노출 음란증 범법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되고 맙니다. 공공장소의 자유행위 그 자체에서 쾌감을 얻는 것이라서 자신의 성적 불만과는 사실은 무관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노출증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프로이트는 낯선 사람 앞에서 자신의 성기, 가슴, 엉덩이 등을 되풀이하여 드러냄으로써 성적인 흥분을 강하게 느끼는 도착증의 일종입니다. 그 사이에 자유를 하기로 하는데요. 프로이트는 노출증이란 남근기의 야동이 자신의 신체, 특히 성기를 노출하려는 소망에서 뚜렷하게 드러난 현상이다. 그래서 여기서 말한 남근기는 남녀 구별 없이 3살에서 5살 사이를 가리키는데요. 남성의 노출증, 일명 바바리맨은 자신의 성기를 드러냈을 때 당황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보고 쾌감을 느끼는데요. 이것을 프로이트는 거세 공포증을 해소하고자 하는 무의식적 욕구가 밖으로 드러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성기가 잘릴지도 모른다고 하는 불안감이 그걸 오히려 적극적으로 드러나는 행위로 이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 때문에 바바리 우먼은 없을 수도 있는데 현실에서는 바바리 우먼도 있습니다. 자, 여성의 노출증은 남성에 비해서 간접적이고 소극적으로 드러나는데요. 남성의 노출증이 주로 성기에 집중됐다면 여성의 노출증은 성기를 비롯해서 가슴, 엉덩이 등 다양한 부위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 까닭은 타인에게 노출됐을 때 부끄럽다고 여겨지는 부위 혹은 성감대가 남성은 하반신에 한정되는 반면에 여성은 상반신에도 존재하기 때문으로 짐작이 됩니다. 인터넷에 동영상을 올리는 경우인데요.
자신의 야한 장면을 찍어 익명으로 인터넷에 게시하는 것도 일종의 노출증입니다. 야외에서의 수음이나 야외 섹스를 올리는 기도 하는데, 야외 섹스라고 하는 것은 공원이나 풀숲 등 탁 트인 장소에서 하는 섹스를 말하는데, 이 자체가 범죄 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카섹스는 공개된 장소로 해석되지 않기 때문에 공연 음란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여기는 인터넷 사이트에 음란 행위를 보여주고 돈을 챙긴 여성 방송 진행자인데 BJ들과 사이트를 운영했다고 합니다. 범죄가 되는 노출증이 있습니다. 노출이 심한 타인의 시선을 즐기는 정도가 마지노선이고 한계고 그 선을 넘어가면 가벼워도 변태고 심하면은 범죄가 된다. 여러 사람이 보는 장소에서 신체의 중요한 부위, 즉 예로 성기를 내놓아서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경우에는 경범죄, 과다 노출에 해당해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성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한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공연 음란죄로 처벌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가수 화사가 2023년 성균관대 축제 무대에서 이렇게 공연 음란죄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지만은 나중에 혐의가 없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노출증과 조울증인데요. 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기분이 들뜨는 조증과 기분이 가라앉는 우울증의 증상이 번갈아 나타나는 기분 장애인데, 조증이 가벼운 사람은 활력이 넘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끊이지 않으며 거대한 야망을 조차 자신의 에너지를 쏟아붓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분이 갑작스럽게 고조되는 증세, 즉 조강증일 경우에는 명백히 잘못된 대상에 대해 강한 신뢰를 보이거나 낯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대상을 느끼거나 듣고 보게 된 종교적인 어떤 황홀 상태 이런 걸 가리키겠죠. 조강증이 극에 다르면 섹스하자고 제안하면서 노출증을 보이고 음탕한 발언을 하는 경우도 있고 갖가지 오물을 몸에 두르거나 끼얹고 종교와 성을 엮어 망언을 터내기도 하는데요. 심지어 성령이 자신에 임했다면서 욕조가 흔들릴 정도로 격렬하게 자유행위를 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 동의 없이 보는 것도 범죄지만 내 보이는 것도 범죄, 노출증에 해당할 수가 있고 제주지검장 사건, 그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노출증이란 무엇인가? 남성의 노출증, 일명 바바림에는 것의 공포증을 해소하고자 하는 무의식적 욕구가 밖으로 드러난 거다. 여성의 노출증, 인터넷에 올리는 동영상도 범죄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참고문헌은 전국 국어교사 모임에서 기획한 병강세전, 신희천님의 성도착장이와 성불표증, 안병헌님의 친밀한 성범죄자를 참고했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유튜브 강성률 TV도 많이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